안녕하세요. 이브닝 투데이쇼 고수 정부현입니다. 자, 요즘 코스피 시장 박스권에 갇혀서 정말 답답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흘 연속 음봉 패턴을 그리면서 뒷심이 부족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안개 속에 있는 시장, 이럴 때는 누가 나 대신 투자 전략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종목 전략은 물론이고 시장 이야기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TV 김도영 전문가, 손대상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자, 여러 가지 종목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 또 시장 전략까지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 두 개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소통하면서 또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 열려 있습니다. 이 문자 보내주실 때는요. 앞에 고수라고 적어 보내주셔야지 이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부터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로켓 진단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네, 로켓 진단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 고민들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요.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자마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신데요. 김도영 전문가님 전화 받아주시죠. 네, 제가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저하고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임팩예. 임팩이요? 네네.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매수가가 7,460원에 20%입니다. 20%시고요. 네네. 임팩 같은 경우에 가장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가장 궁금한 이게 앞으로 괜찮을지, 이게 뭐 제 매수가보다 네. 좀 더 갈 수 있을지 그런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님, 그 7,460원의 매수를 잡은 기간이 작년 하반기였었는지 아니면 저쪽에 14년도쯤에 2년 전에 매수를 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작년 3월 달에, 네, 3월 초에 3월 달. 했습니다. 작년 3월 달 초에요. 예, 제가 조금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8천 몇백 원에 사가지고 네? 8천 몇백 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7,400원까지. 그러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기업이 조금 체질이 좀 바뀌는 가운데 실적이 나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정확하게 기업의 가치,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알려지기 전에 시장에서는 블랙박스 부분이 의무당착화되면서 기대감들이 좀 높았었습니다. 또한 14년도에 강한 상승세가 왔던 것은 바로 기존의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꼭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던 기업은 맞습니다. 케이블 쪽을 많이 납품을 했거든요. 하지만 고마진이 되지 못했던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전장 부품, 자동차의 핵심 부품 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진이 증가를 했고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또다시 한번 실적 우려감들이 발생이 되면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좀 발생된 기업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자,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벌써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도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계 쪽이나 외국인 쪽이 공격적인 매수량들을 확보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동사의 숨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1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위쪽으로 슈팅이 나간다면 현재는 매도 의견은 아닙니다. 옆으로 개걸음 장세를 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의견의 관점의 자동차 부품주는 잡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작년 10월에 발생된 7,590원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여전히 좀 보유하는 의견 6,100원이 이탈하는지만 보시되 이탈할 경우에 종목 교체하자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탈가 6,1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대상 전문가님 전화 받아주시죠.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저는 있잖아요. JW 중리제약입니다. 아, JW 중에 제약. 네네. 네, 매수 단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39,850원이 20%입니다. 아, 네.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것이죠? 선생님 있잖아요. 지금 현재 34,000에서 5,000원, 6,000원 이 사이에 네. 한 달 가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제가 난감해서 좀 자문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단기적으로 보셔도 장기적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거 뭐 빨리 끝나면 더 좋죠. 아,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럼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요. 혹시 예, 모르니까 단기적이 중장기, 좋죠. 벌써 네. 한 달이 됐는데.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네, 전화 끊으시고 화면 보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네. JW 중에 제약 아시다시피 제약 관련주로 이슈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건강식품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 다이어트 제품을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성수기의 시즌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최근에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어떤 물건을 사가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 쪽으로 많이 사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화장품 쪽이었는데 아마 이런 쪽으로 이슈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뭐 지금이 아니라 다다음 달이죠. 지금이 3월이니까 다다음 달부터 6월 달까지 정기 변경이 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단기냐 장기냐를 물어봤던 거는 제 관점에서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한 달 동안 물려 있어갖고 너무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에 대한 내용, 장기에 대한 내용 모두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34,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즉 39,000원 부근을 확인해 보게 되면요. 역사적으로 39,000원에서는 저항을 좀 받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39,000원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가장 옳은 방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그 밑에를 좀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박스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그냥 박스권으로 들고 가면 편안하게 어떻게 됐든 뭐 46,8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갖고 중장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문제는 이게 올라가면서 사실은 지금은 상승이 유지가 되면서 이전의 고점 부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저항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못 올라가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면 최근에 지지선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이 있죠. 이 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선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저항이 되었죠. 그리고 또 저항이 되었고 최근에 들어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은 31,000원 부근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탈가를 좀 타이트하게 제가 잡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35,500원 부근이 일단은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좀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39,000원 부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중장기로 가져가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46,800원대까지 박스권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마음 편히 기간에 상관없이 마음 편히 좀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보다는 속도보다는 방향에 치중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상승 방향이니까 뭐 속도보다는 좀 방향성에 충실히 해서요. 46,800원까지 끌고 가셔갖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요. 이번에는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먼저 들어오신 분은 7899님께서 에코에너지 매수가 27,500원에 비중 30%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포트에도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업종 자체가 테마성이 좀 불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월봉부터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바로 17,400원대에 대한 가격대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현재 동사의 향후 추가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시각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이건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완전히 추세의 바뀜, 부분에 17,400원에 대한 지지력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 같은 경우는 위쪽 상단 부분에 대한 매물대가 좀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3,000원대에 대한 돌파 부분을 좀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매물대 차트를 통해서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부분에 2015년도에 상반기 부분에서 돌파하지 못했던 매물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요. 19,000원이란 가격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이렇게 19,000원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면 위쪽에 매물대는 분명히 한 번은 돌파한 것이 보이지만 19,000원대 부분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빠르게 이탈이 했던 부분이니까 19,000원대 부분, 지금 비중 30%니까요. 현재 기준점에서는 조금 중간 쪽에 21,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절반 비중을 손절을 하신 다음에요. 19,000원에 붙여서 다시 매수를 잡고 들어가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장성의 부분이나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매도 부분의 매물대일 뿐이다. 보요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5565님께서 KLNet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 3,830원이고요. 네, KLNet 같은 경우는 KLNet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하고 나서 지금 숨고르기 부분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왜 급등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알파고에 이슈된 뒤에 삼성전자 쪽에서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수 가능성으로 타진되었던 기업이다라고 바라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쪽 윗꼬리가 많이 걸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료가 완벽하게 노출되지 못했다는 부분과 물량을 갖고 있는 주체 측에서 아직 주가를 보내지 못할 수 있는 부분에 걸려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동사의 결론 먼저 내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유 의견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역시 비중을 조금 더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 윗꼬리 부분이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0원대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다라면 저는 여기서 비중 10%, 2배수 정도를 다시 한번 채우자라는 관점이겠고요. 동사가 하고 있는 건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 부분을 가지고 실제 공장에서의 수율 부분, 그러니까 수율 문제 부분을
불량률을 체크하고 재고를 체크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의 솔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에 내려올 때 비중 추가해보자 3,000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의 종목에 대한 또 상담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일단 에코에너지 종목 21,000원 이탈 시 절반 매도 재매수 전략 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손대상 전문가님 빠르게 상담 네.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바이오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뉴스 보시게 되면은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동물성 백신을 만들거나 동물 키트를 만든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들이 오늘은 급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역시 제일바이오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매수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6,280원이면 이전에 올라갈 때 매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올라가도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요.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I 조율 독감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5,45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5,450원대까지 단기적인 목표를 좀 잡으시고요.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6,050원대까지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4,9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5,110원 이탈가 확실히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장기 목표가 나눠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루온이라는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3,340원에 20%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뭐 올라갔을 때 매수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뭐 중장기적으로 보거나 혹은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뭐 홀링해도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위치 기반 시스템을 가지고요. 뭐 이동통신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LBS 사업 자체만으로도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VR 시장에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도 갖추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일단은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왜 좀 버티시면 좋겠냐라는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요. 이전에 저항을 형성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2,850원부터 2,800원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강한 지지와 저항이 좀 공존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 내일 일단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3,230원 부근까지 3,22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티시고 그때 차익 실현하는 걸로 진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780원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어디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2,000원, 2,1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 좀 참고해 주셔갖고요. 2,780원 이탈가 타이트하게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운 종목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죠.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진득하게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워낙 또 시장이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한 분씩 더 문자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죠. 김도영 전문가님. 네. 주쌤이 또 하나를 보니까요. 네. 우리 3880님께서 서울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19,050원에 비중 30%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사실은 좀 좋았죠. 오늘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반도체에 대해. IT 관련 쪽에서 특히 LED 백라이트 부분에 대한 유닛 부분의 소송을 승소했다는 것은 앞으로 LED 쪽 관련된 쪽에 성장 자체에 대한 실적 추이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승소를 통해서 앞으로의 특허 소송 부분을 이제 휘말릴 확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사의 오늘 수급이 어떻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그 재료 속에서 오늘 아침 갭 부분에서 물량을 계속 받아낸 주체는 개인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계 쪽, 특히나 기관계 쪽은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먼저 매수했던 부분을
물린 물량들을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발생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속에 오늘 고점이 하필이면 직전 부분의 매물대를 형성시키고 있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아쉽지만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겠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4,500원의 이탈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탈한다라면 아쉽지만 동사의 손절을 치고 다시 재매수 전략 부분을 좀 노려보는 타이밍이 좀 좋겠다. 업황 자체는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에 대한 또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14,500원 이탈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대장 전문가님 상담 진행해 주시죠. 호텔 신라 10만 9천 원이에요.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인데 지금 이건 어쩔 수 없이 중장기로 좀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자, 해외 면세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뭐 하반기에 태국, 그 다음에 내년에 뭐 일본 면세점이 개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주가 자체는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본연의 사업에서는 아직까지 큰 매출은 나오고 성장성이 없는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슈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 봄철 같은 경우는 레저주라든가 호텔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성수기에 대한 효과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14만 3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6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죠. 그만큼 뭐 절반 이상의 조정을 받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이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요. 주가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그렇죠? 주가가 다시 조정, 반등, 조정,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역회된 숄더 모양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저항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9만 원 부근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9만 원 전에 8만 5천 원 부근에서 조정을 한번 더 받을 겁니다. 그래서 8만 5천 원, 9만 원 조금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으로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즉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6만 5,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7만 5천 원, 2차 목표가 8만 5천 원, 3차 목표가 9만 원. 이렇게 3차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만약에 9만 원까지 왔다. 다시 전화 주십시오. 혹은 문자 상담해 주시면 또 다른 상담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1차, 2차, 3차 목표가 확실하게 좀 잡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호텔 신라 갖고 계신 시청자님이 상당히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9만 원대 도달을 하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인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고수들의 투자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응답하라 투자 비법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방금 앉아있다가 여기에 지금 스탠딩으로 좀 왔는데요. 사실 최근에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과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들고 가는 게 상당히 지루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발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 RSI 기법, 우리 신준철 연구와 함께 배워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포도TV 연구원 신준철입니다. 다시 한번 응답하라 투자 비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만의 투자 비법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그에 알맞는 종목까지 언급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대 강도 지수 RS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그에 알맞는 종목까지 언급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 4가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또 일목균형표 등등 많은 보조지표로 매매를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지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함은 물론이고 어떤 시점에서 종목을 매수하고 또 어떤 시점에서 종목을 매도하는 그거를 보려고 저는 보조지표를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매도 그리고 매수 구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지표 RSI라는 지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SI 지표라는 것은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인데요. 처음으로 기준선 최저치 0부터 기준선 최저치 100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선 0 그리고 기준선 1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0과 100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안에 2개의 상단 기준선 그리고 하단 기준선이 있습니다. 상단 기준선을 돌파할 경우 우리는 종목을 매도의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또 하단 기준선을 돌파하여 내려갈 경우 우리는 종목을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RSI 지표를 저만의 방법으로 조금 변형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스몰, 코스닥 100, 코스닥 미드까지 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의 RSI 지표 평균치를 구해서 그 지표로 투자의 확률을 조금 높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1월부터 2월, 3월, 많게는 12월까지 평균 데이터 값을 통해서 그만의 평균치를 구해 RSI 지표 값을 설정하고 그 기준선을 통해 매매를 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포도TV 홈페이지 안에 있는 저 신준철 전문가 카페에 업로드 해놨으니 그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박스의 차트인데요. 쇼박스의 차트는 과매도 구간인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종목을 매수하시고 과매수 구간인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셔서 1차적인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에서 종목을 매수하고 과매수 구간에서 종목을 매도하고 2차적인 수익, 과매도 구간에서 종목을 매수하고 과매수 구간에서 종목을 매도한다면 3차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쇼박스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다시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 역시나 수익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열 부분에 대한 강도를 체크하는 지표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매매를 대응할 때 또는 내가 들고 있을 때 마이너스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보면 좀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 부분에서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과매도 부분에 지금 들어왔으니까 보유하면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는 시간도 좋겠네요. 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매하시기 편하시라고 조금 단기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하는 점이 있고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50선을 기준으로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해도 된다고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원래 매매 스타일이 좀 단기 성향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RSI 부분을 이용하시는데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뭐 분봉에 대입하고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분봉에도 가끔 대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종목을 언급드렸던 거,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i3 시스템인데요. i3 시스템도 역시 과매도 구간에서 종목을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1차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RSI 지표가 올라가다가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하지 못하였을 땐 우리가 1차적으로 50선을 기준으로 매도를 해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꺾이는 부분이 이쪽 부분에서 매도하셨다면 한 13% 정도의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팁을 두시는 거는 이 얘기인 거네요. 내가 과매도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았지만 과열 부분에 과매도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50이라는 기준선을 이탈할 경우에 좀 빨리 빠져나와도 된다. 그렇죠. 수익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5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이요. 현재 시점에서도 이쪽 부근보다 6% 정도의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 방송을 제대로 못 들으셨더라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 언급드렸던 종목, 다음 종목인데요. 팅크웨어입니다. 팅크웨어가 좀 예시로 제가 매수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할 수 있다고 딱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 정확하게 하단 기준선에서 딱 매수하시고 과매수 구간인 이쪽 부근에서 매도한다면 정확히 RSI 지표에서 딱 걸맞는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번 주 종목은 첫 번째 퍼스텍입니다. 퍼스텍은 뭐 많이들 아시는 종목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RSI 지표값을 대입했을 때 과매도 구간에 종목이 진입하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과매도 구간에 진입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강하게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으면서요. 과매도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을 때 매수한다면 다음 주쯤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북한에서 포를 하나 또 쏘나요? 그래요. 퍼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상으로 놓고 보면 과매도 부분에 들어오는 건 좀 긍정적인 부분. 매수 타이밍, 북한 리스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해도 괜찮겠네요. 지금까지의 확률로 봤을 때는 저는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단기적인 매매로 좀 대입을 해보면 상당히 좀 잘 맞는 우리 친준철연구원의 RSI 값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GA라는 종목인데요. SGA 종목 역시 현재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고 우리는 매수하고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할 때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한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물론 보조지표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100%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본인만의 룰을 만들어서 본인만의 투자 방식으로 투자의 승리의 확률을 높인다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도TV 연구원 신준철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요. RSI라는 것이 이 매수 강도와 매도 강도의 힘을 가지고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매수와 매도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단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공포의 매수를 하는 거고요. 남들이 신나할 때 고점에서 이익 실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잘 활용하시고요. 지금은 종목 너무 버리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조금 지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도TV 전문가들의 숨막히는 수익률 대결, 결전 포식자. 오늘도 성적표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랜 시간 1위를 자리를 지켰던 적포도팀의 성적표 확인합니다. 여전히 수익률 탑3는 모두 2월에 제시했던 종목들입니다. 팅크웨어가 12.84%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수익 실현에 나섰고요. 또 6,890원에 매수했었던 이 보강산업 역시 11%가 넘어서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수익권이었던 KG ETS 손실 전환 눈에 띄는데요. 마이너스 0.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추천주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익 생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매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건포도팀의 성적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던 대덕 BGS 수익률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무려 14%가 넘어서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1일 날 제시했었던 파티게임즈 종목 역시 10%가 넘어서는 수익률을 기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에 나섰고요. 또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던 성원인텍 아쉽게도 익절가를 이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4.8%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또 적포도팀과 교환했던 종목이죠. 남해화학 역시 견조한 모습인데요. KG ETS가 마이너스 전환한 것과는 조금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4%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청포도팀의 성적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승부수로 던졌던 종목이 활약을 펼쳤는데요. 바로 파인 디지털입니다. 정말 결정적 한 방이 되어줬습니다. 13.25%의 수익을 챙기면서 수익 실현에 나섰고요. 또 우리산업홀딩스 역시 수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무려 11%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950원에 매수했었던 YTN 종목 역시 활약을 펼치고 있죠. 5.59% 수익 기록했고요. 또 하츠 종목 역시 활약 펼치고 있습니다. 2%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변동 참 많았습니다. 자, 3위의 서름을 딛고 최근 상승세를 제대로 탄 건포도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무려 23.75%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위는요, 근소한 차이로 청포도팀이 차지했습니다. 18.67%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적포도팀은 3위로 추락했습니다. 13.2%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순위 변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가 상당히 많이 교차한 상황입니다. 만년 1위였던 적포도팀의 추락 눈에 띄는 부분이죠. 이 한동안 3위를 기록했었던 건포도팀 1위를 기록했고요. 청포도팀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이 수익률 대결이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좀 순위 변동 상당히 또 많았는데요. 이분 이야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년 1위를 하다가 지금 3위로 떨어지신 우리 김도영 전문가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전략이죠. 네. 아, 이게 전략인가요? 그동안 네. 저희 혼자에서 승승장구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뭐 원숭이도 재롱을 부리다가 한 번쯤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저희 포트에서 어떤 변경들이 있는지를 잘 따라하신다면 역시 전략 속에 베팅을 좀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기 때문에 위축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보세요, 손대성 전문가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저야 뭐 네. 약속했던 대로 네. 1위를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그게 있잖아요. 원숭이가 떨어져 갖고 네. 올라오면 좋겠지만 네. 뭐 골절을 당한다라든가 그럼 못 올라오겠죠. 음. 그것보다 이제 더 높게 저희는 좀 날아가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또 김도영 전문가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탈환을 위한 종목 또 제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다른 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3월 달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아쉽게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좀 마이너스권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삼지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씩은 여러분들이 확인해봤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올해 공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동사는 통신과 네트워크 장비 쪽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동안 이슈가 됐던 ESS, 대용량 부분의 충방전 시스템 쪽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사실 여기에 숨은 게 하나 있었죠. 작년에 SAMT를 인수를 통해서 올해 흑자 전환 성공했던 이유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동사를 통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통해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느냐? 바로 대만의 멀티밴드 중계기 납품을 시작으로 현재 일본에서 테스트 중에 있겠고요. 또한 한국 정부와의 합작 부분을 통해서 중국과 함께 시너지 부분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지금까지 통신과 네트워크 쪽만 했었지만 SAMT를 통해서 중계기 납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글로벌 회사로 탈바꿈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시면 공격적인 수급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강하게 올라갈 만한 재료나 외국인이나 기관 쪽의 호재그 부분이 없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는데요. 차트상으로 이제 월봉상으로 또다시 한번 올라오다 보면 바닥권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4,500원대, 4,400원대에 대한 지지력이 좀 있겠고요. 또한
주봉상으로는 이제 매물대가 좀 필요하죠.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려면 5,000원대 돌파 여부 현재 복불복 자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상에서 하지만 단기 매물대 부분에 대한 눌림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우리 배틀의 룰상 들어가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는 4,850원 이하 쪽에 눌림목 매수 타이밍을 분명히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이 올라갈 경우에 매물대가 좀 가볍습니다. 당장 5,400원대 정도까지는 가벼운 매물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5,360원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또 조금 낮춰서 이렇게 5,460원에 설정을 좀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4,62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620원은 월봉상에서 4,500원대의 지지력이 있지만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이탈할 경우에 심리적 압박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4,620원 손절가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지전자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경우에는 이 눌림목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목표 주가 5,36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손대상 전문가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3위에서 1위로 올라섰어요. 네. 1위로 올라섰었던 이 비결이 좀 궁금해요. 일단은 뭐 네. 방어가 어떻게 보면 수비의 목적일 수 있지만 주식은 이제 공격을 계속 좀 해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공격적인 공격이 네. 최고의 방어일 수 있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네. 근데 멘트는 되게 버벅이시네요. 네. 네, 일단은 그래도 일단은 수익률이 멘트를 막 만드시는 것 좋으니까요. 같아요. 네. 네. 승자의 저주 당했잖아요. 네, 저희 네. 거 딱 들고 가갖고 바로 그냥 아, 욕심을 남해하고 과하면 안 돼요. 아, 네, 그래요. 일단은 네. 공격적인 종목을 그럼 오늘도 좀 선정을 해오셨나요? 네, 일단은 네. 공격적인 종목을 선정을 해왔는데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네. 파티게임즈와 서원인텍은 차익 실현을 일단 하는 걸로 하고요. 대덕 GDS는 지속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추천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00원 부근이 단기적인 목표가였는데요. 이 목표가를 이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13,5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고, 지지선을 좀 이탈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11,900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할 테니까요. 11,900원 이탈가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목표가 13,500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종목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NX라는 종목입니다. 자, 봄철 성수기로 도래를 했죠. 분양 물량이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착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년 후에 물량이 일반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올해부터 최고의 물량 분양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성수기 효과가 도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봄철 같은 경우는 원래 인테리어에 대한 성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두 개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전에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떨어질 때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는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그동안 박스권이었던 NX가 박스권을 지난 금요일 날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아주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저항을 뚫는 데 힘을 많이 소비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차원이었다. 쉬어가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거래량이 현저하게 좀 작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BV가 우상향하는 동안은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저희는 항상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는데,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다 보니까 두 개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4,7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700원 돌파 시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목표 주가 한 번 더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230원. 그러니까 목표가를 지금 두 개 드렸습니다. 1차는 4,700원, 2차는 5,230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4,28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박스권을 딛고 올라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 많고요. 제가 NX를 확인해 봤을 때 일단은 뭐 7,400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 관점으로서 확인을 하는 거고 일단은 목표가 2개 먼저 얘기를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목표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수기 효과에 따른 1분기 실적 개선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1위 굳히게 나설 수 있을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료 방송 진행하고 계시는 정태근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위랑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푸드웰이라는 종목입니다. 통조림, 잼, 만두, 음료 같은 식자재라든지 식품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비타파워, 초록매실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이 제품이 방금 말씀드린 푸드웰에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지난주에 파인디지털 때 말씀드렸던 그 접근 내용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지금 10억 정도 규모의 자기 주식 신탁 계약을 현재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 푸드웰 그 파인디지털처럼 자사주 매입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억 규모이기 때문에 16만 3천 주 정도 되는데 이 회사 유통 주식수가 8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온 지가 얼마가 안 됐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3월 4일 날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뒤부터 현재 주가가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분명히 핑계가 필요한데 어쨌든 상승 쪽으로 가려는 핑계가 분명히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월 4일 날 그 자사주 매입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최근에 저항이었던 5,500원을 현재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 6,13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050원, 손절가는 5,7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에 따른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죠. 이 푸드웰 종목 목표 주가 7,0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 모두 또 종목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찬스 선택 이전에 오늘은 또 재미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존에 했었던 이 찬스에 대한 인증샷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또 재미있는 찬스들의 인증샷이 또 준비가 되었다고 하죠. 화면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먼저 이 건포도 팀의 인증샷입니다. 와, 보니까요, 이 피자뿐만 아니라 치킨까지 또 주셨는데요. 와, 콜라까지. 우리 시청자분이 진짜 든든한 마음으로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청포도 팀 인증샷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웃음이 나는데요. 저분 누구신가요? 물이죠, 물. 네,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얼짱각도로 인증샷을 찍어주셨습니다. 김대용 연구원님 또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께 또 물을 증정해드리는 또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또 재미있는 찬스 수행 또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김도영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포도TV는 네. 시청자분들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이행을 좀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함께하지 못해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칙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또 재미있는 찬스 선택 잘 봤고요. 이번에는 건포도 팀 네. 찬스 선택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저는 벌칙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 찍어보려고요. 네, 어떤 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적포도 팀이 선택을 했어요. 가을은 뭐다? 이거 오. 괜찮은데요? 가을은 뭐다? 어떤 찬스일까요? 어, 자, 시청자에게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제공하는 그런 찬스인데요. 어떻게 전문가님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제가 그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그럼 있는데. 본인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벌칙이니까 네, 함께 하고 어떤 싶지만 팀이 벌칙이지만. 수행을 할까요, 그럼?
벌칙도 저희 나눠가야지 주세요. 좀 가볍죠. 네. 네. 아니 그냥 네. 저희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좋다고 적포도 생각합니다. 팀이, 네. 왜냐하면 네. 책이라는 건 한번 교육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먼저 받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적포도팀의 미션 수행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브닝 투자쇼 고수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또 전략들 챙겨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